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그 PD님 그거 좀 장동혁이 총대를 맸다고 해가지고 에이, 잘됐다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동혁 그때는 이제 그 판사였는데 부장판사도 아니고 평판사였는데 제가 이제 장동혁 부장을 조금 알거든요. 조금 알아가지고 근데 되게 사람이 괜찮아. 사람이 되게 괜찮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그 장동혁 의원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이에 사무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 되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장동혁을 소개시킬 타이밍을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신문을 봤더니 장동혁 총장이 그 요번 공천 관련해가지고 중진들한테 총대 메고 당신 여기 가시오, 당신 여기 가시오, 당신이라고는 안 그랬겠죠. 의원님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그 했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설 그 밥상이라고 하나 이제 사람들 딱 모였을 때 장동혁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콤비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친지들과 그 친척분들과 친구분들한테 잘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이 저보다 그 후배예요. 장동혁이 동안인가? 동안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근데 장동혁 총장이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장동혁 총장이 69년생이고 88학번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냐? 원래 이제 충남 보령 출신이니까 보령에 뭐가 있습니까? 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대천 해수욕장. 옛날에는 어땠냐면 저희 어렸을 때 대천 해수욕장 자주 놀러 갔는데 서울에서 그 기차를 타면 장항선을 타요. 그러면은 장항까지 가는 게 장항선인가 아마 그럴 텐데 장항선 타고 이렇게 쭉 거의 끝까지 가다 보면 그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그게 대천 해수욕장이다. 대천 해수욕장 되게 커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장동혁이 고등학교를 대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장동혁이 굉장히 집이 어려웠대요. 그 허우대만 보면 제가 대천 출신 같고 장동혁은 강남 출신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쭉 그 자랐고요. 장동혁은 대천에서 자랐대야. 참나. 근데 생긴 거 왜 저랑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장동혁이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도시락을 못 샀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심은 집에 가서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도시락 꺼내놓고 이렇게 막 먹고 있을 때 장동혁은 집을 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왔대는데 저는 어떤 느낌도 드냐면 집에도 밥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뭐 다 도시락 꺼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혼자만 뻘쭘뻘쭘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집으로 가는 척하면서 점심을 굶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점심을 집에 가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anyway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장동혁이 이렇게 시골에서 지방에서 촌에서 어렵게 그 자란 친구들이 대학을 어딜 갑니까? 육군사관학교 가거나 경찰대학교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도 공부 잘해가지고 나도 육사 갈까? 나도 경찰대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천고 선배 중에 서울대 간 사람이 있었대. 그러면서 걔가 그 선배가 장동혁이 보고 야, 너 서울대 들어가면 몰래바이트 할 수 있어. 저희 때는 그때 이제 과외가 금지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몰래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몰래바이트 하면 너 그거 가지고 뭐 돈 벌고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어딜 갔냐? 장동혁이 서울법대 안 나왔어요.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왔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 빼고는 다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조국, 김우수, 한동훈 다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동혁도 법조인인데 장동혁은 서울법대 안 나왔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어요. 왜 사범대를 갔을까요? 아, 몰래바이트 하려면은 사범대학 가서 선생님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장동혁이 서울사대 불어교육학과 88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래바이트 같은 거 하지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뭐 몰래바이트라고 하긴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했겠지.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뭘 공부했냐면 행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동혁이 사법시험은 저보다도 늦게 됐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나이에 시험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동혁은 저보다도 사법시험은 더 늦게 됐어.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한 살 더 많은 나이에 사법시험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 뭐 얘는 나보다 시험 늦게 이게 아니고 장동혁은 재학 중에 행정고시가 됐어요. 재학 중에 행정고시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일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 왜냐하면 사범대학 나왔으니까 그 불어교육학과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육공무원을 갖다가 교육부 공무원을 상당 기간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법시험을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행시는 91년도에 됐는데 사시는 꼭 10년 뒤인 2001년도에 시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지방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판사를 쭉 하다가 제가 장동혁 그 사무총장을 언제 봤냐면은 국회에 있을 때 봤어요. 이제 판사들도 국회에 뭐 연락관 비슷한 그런 개념, 연락관이라기보다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니까 판사님들한테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그 같이 그 법원에서 국회로 자문관 맞다. 자문관이라고 그래요. 뭐 연락관은 국방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자문관으로 국회에 그 파견 받아가지고 일을 할 때 제가 그때 장동혁 판사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방송도 뭐 좀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충청도 오고 그러니까 그다음 뭐 나이도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친하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장동혁은 나는 잘 모르는데라고 이야기해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장동혁 그 판사하고 같이 여의도에서 하루는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TV에 누가 나왔냐면 그 안희정 그 전 지사한테 이제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JTBC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그때 장동혁 판사하고 여의도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TV에 김 누구지? 그 분이 딱 나와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김지은 씨였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저하고 장동혁하고 왜냐하면 그 둘 다 충청도인데 충청도 지사가 뭐 그 저랬다라고 하니까 벙 쪘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부장이 다시 이제 국회 그 자문관 그 일을 마치고 중앙지법에 판사 하다가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광주지법 부장판사 하다가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개업을 했거든요. 개업을 했는데 그 2020년에 개업하면서 그러면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 2020년에 그때는 대전의 유성갑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이게 21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낙선했지.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때 이제 민주당 바람 확 불어가지고 대전의 모든 지역구를 다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낙선한 다음에 변호사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좀 하다가 지난 22년에 이제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 보령 서천의 국회의원이 김태흠 지사였는데 김태흠 지사가 충청남도 도지사 한다라고 이제 그 국회의원직 사퇴해서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장동혁 변호사가 그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랑 친한 이제 박정아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0.5선인 거지. 근데 장동혁도 사실은 0.5선인 거예요. 그런데 0.5선인데도 불구하고 원내 대변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사무총장 했잖아요.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한 3선 정도 해야지 그 사무총장이고 더군다나 총선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사무총장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천 관련해서도 사무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그 역할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또 선거 시작되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뭐 재선 3선 뭐 이런 그 중진 의원들이 아니고 0.5선
초선인데 1선도 아니고 0.5선인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딱 그 지명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신문을 갖다 딱 봤는데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대. 장동혁 의원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장동혁을 임명했다라고 저는 알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무슨 사무총장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비대위에는 사무총장이 없고 장동혁이 임명된 게 그 뭘로 임명이 됐다? 여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 야, 그래가지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0.5선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 이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뽑지 그 무슨 커리어 보고 뽑냐? 지금 클린스만 또 엄청 욕먹고 있는데 히딩크는 그렇게 안 뽑았어요. 국가대표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실력 보고 뽑았지. 아, 뭐 고대 나왔네, 뭐 연대 나왔네, 뭐 어디 나왔네, 뭐 수원 삼성이네, 지금 수원 삼성 못하지, 뭐 어디에서 뭐 해외파네, 뭐 그런 거 안 뽑고 히딩크가 딱 봤을 때 아, 이놈은 여기 딱 해놓으면 잘할 거야. 이놈은 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4강 만든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뭐 몇 선이네, 뭐 지역안 이런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하려면 사무총장 중요하다. 사무총장 중요한데 그런 사무총장은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선수와는 상관이 없다. 뭐 물론 다선이면 더 좋겠지만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딱 봤더니 장동혁이야. 근데 장동혁 그 사무총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는 거 반대했다면서요. 아니 지금 한동훈가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쓰기엔 아깝다, 소모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반대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굉장히 내가 자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장애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안면 인식 장애. 안면 인식 장애는 있는데 안면을 몰수하는 능력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무슨 장애가 있냐?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병이병으로 갈까? 그 다음에 준연동형으로 갈까? 오락가락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라고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준연동형은요 이재명 대표 발목을 갖다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 장애가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결정이 빨라요. 자신 있으면 결정이 빨라요. 왜냐하면 아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예측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있기 때문에 0.5선밖에 안 되고 심지어 자기가 비대위원장 오는 거를 반대까지 했던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빡 임명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학 중에 88학번인데 91년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뭐가 됐다? 행정고시가 됐어요. 행정고시가 되면 뭐가 됩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지.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거지. 그로부터 10년 뒤에 장동혁이 뭐가 됐다? 사법시험이 됐다. 사법시험 돼가지고 저처럼 그냥 띵가띵가 놀지 않고 뭘 했다? 그 나이에 그 늙은 나이에 뭐 늙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늙은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됐다? 판사가 됐지. 판사는 뭡니까? 판사가 행정부입니까? 판사는 사법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호사 하다가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장동혁은요 21대 2번 출마했어요. 2번 출마해서 한 번 붙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붙고 이렇게 된 거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사법부입니까? 국회의원이 행정부입니까? 국회의원이 입법부지.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장동혁은요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일을 했다? 입법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장동혁 총장이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알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장동혁 그 의원이 국회에서 그 법원 자문관으로 그 일을 했던 게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0.5선 이야기를 하지만 장동혁 의원은요. 재선 3선 이상의 정치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8년 전부터 국회에서 판사지만 그 국회에 파견 나간 자문관으로 그때부터 이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아주 이렇게 그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랑 달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대학 교수고 그 다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에 저도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치를 많이 두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그 별로 어려움 없이 공부 쭉 해가지고 이 정도 올라간 거하고 장동혁 의원 같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도 못 살 그런 집에서 더군다나 저기 대천 지금이야 대천이 뭐 좋아졌지 옛날에 제가 대천 해수욕장 놀러 갔을 때는요 대천이 그렇게 우리나라 다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대천이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었거든요. 물론 그 보령에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천 무지하게 좋아요. 따봉이에요. 대천 해수욕장 꼭 놀러 가세요. 근데 다르다고요.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얼마나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본인이 얼마나 그 뛰어났으면 그 어려운 그 가정 환경을 다 극복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그거 하는 그러니까 장동혁은 뭐냐면은 행정고시도 붙은 거고요. 사법고시도 붙은 거고요. 입법고시도 붙은 거지 뭐 선거 붙었으면 입법고시 붙은 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장동혁 그 사무총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같은 사람을 알아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73년생이잖아요. 장동혁보다 4살 어려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장 콤비가 일을 좀 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일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갖다 좀 하고요. 일을 좀 내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그 강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장 콤비가 그 좋은 성과를 내기를 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다른 분들도 그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그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막 이렇게 이 우주의 기운을 쫙 몰아가지고 이 한 장 컴피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한 장이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뭐 이제 그 많은 분들 만날 때 그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 많고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잘 아시고 또 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장동혁이 생기기는 저렇게 그냥 멀끔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인간 승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바르고 제가 변호사 할 때 그 판사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변호사 할 때 쭉 봤더니 원래 변호사면요 막 이것저것 뭐 이렇게 그 뭐 돈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장동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같이 이제 로펌을 갖다가 하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전관이잖아요. 사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변호사는 그 사건들을 후배들하고 같이 나눠 갔더라고요. 나눠 가지고 일을 딱 하길래 이 친구는 나보다 2살 어리지만 그냥 비범한 측면이 상당히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정말 뜻밖의 저는 진짜 정말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속으로 많은 그 응원의 박수를 갖다가 보내면서 그 역할을 잘 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